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구강암각면외과 전문의 박정현입니다. 아래 턱뼈는 다른 얼굴뼈에 비해서 상당히 굵고 단단한 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뼈 다음으로 가장 골절이 많이 나타나는 뼈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뼈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분산이 되지 못하면서 자주 부러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턱뼈가 수용할 수 있는 힘 이상의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턱뼈 골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많은 경우가 교통사고나 폭행 같은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 중에 상당수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 최근에 전동 킥보드 같은 사고로 많이 환자들이 내원을 합니다. 또 환자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아래턱뼈로 쓰러지게 되면서 골절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드물지만 있을 수 있고요. 턱뼈 내부로 힘이 가해지는 수술, 예를 들면 임플란트나 발치 같은 것을 하다가 턱뼈 골절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드물게 있습니다. 사랑니는 특히 뼈에 깊이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랑니를 뺄 때 사랑니 빼는 기구를 턱뼈 깊숙이 넣고 비트는 힘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그 힘이 턱뼈를 쪼개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턱뼈 골절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상당히 드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턱뼈는 아주 굵고 강한 뼈이기 때문에 사랑니를 뺄 때 내가 혹시 턱뼈 골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붓고 아프고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골절이라는 것이 뼈가 원래 연속되어 있던 것이 단절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 단절된 부분이 변이가 되게 되면 턱뼈가 삐뚤어져 보인다거나 원래 얼굴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턱뼈는 치아를 포함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절되면 치아도 같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라서 이가 원래 맞물리는 것과 다르게 맞물려지게, 즉 부정교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턱뼈가 골절되면 입을 벌리고 다물면서 턱뼈가 골절된 부위가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골절의 변이가 더 심해지면서 치료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삼가고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턱뼈가 골절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치아의 손상을 동반합니다. 치아가 빠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빠지거나 부러진 치아를 삼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치아가 빠졌다면 같이 꼭 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가해지는 방향과 부위에 따라서 골절은 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정중앙 부위, 그리고 턱뼈 각 부위, 그리고 턱뼈 관절 부위가 주로 나타납니다. 정중앙은 사실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부딪히시는 경우에 여기가 찢어지시고 여기가 정중앙이 부러지게 되고요. 정중앙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 힘이 여기에 가해지면서 상부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관절 부위로 전달이 되면서 관절 부위가 같이 부러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턱 관절 부위는 부러질 때 다른 부위의 힘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정중앙 부위와 관절 부위가 같이 부러져서 나타나거나 하는 여러 다수의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턱뼈 골절은 부러진 부위나 부러진 양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정중앙 부위가 부러진 경우에 턱뼈 정중앙 부위는 턱이 기능하는 과정 중에 비틀리는 힘을 받는 곳이라서 거기가 완전히 부러졌다면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이 꼭 필요한 곳이고요. 턱뼈 각 부위도 입을 벌리는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서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턱 관절 부위는 그 부러진 관절 부위가 크고 변이가 심하면 금속판으로 고정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변이된 정도가 작고 골절된 부위도 작다면 따로 수술하지 않고 깁스를 통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 물리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턱뼈 깁스를 실제로 한 경우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깁스라고 생각을 하면 석고를 발라서 크게 붕대를 감아놓는 거를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 턱은 그렇게 깁스를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깁스의 목적은 골절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위턱뼈와 아래턱뼈에 작은 나사를 여러 개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를 철사로 연결해서 아래턱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깁스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잇몸에다가 치아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나사를 박는 거라서 바깥으로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또 입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환자분들에게는 존재하죠.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 액체로 된 음식으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깁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액체로 된 것만 드실 수밖에 없고, 깁스를 풀고 나면 그러면 부드러운 음식, 뭐 밥이나 부드러운 면 같은 거 식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부러진 턱뼈 부위는 다시 붓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쯤에 금속판 제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턱뼈 골절은 치료가 완료됩니다.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약한 뼈, 가골이라고 하는데 그 약한 뼈가 붓게 되고요. 그 정도면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 섭취가 가능한데 질긴 음식 그 드시기는 좀 어렵고, 사실 한국 음식 중에는 질긴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김치, 나물 이런 것들이 질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게 잘라서 조심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까지 지내시다가 3개월 이후에는 특별히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턱뼈 골절이 일어나면서 기능 이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턱뼈에 충격을 심하게 받았고 그러한 기능 이상이 나타난 게 느껴지신다면 꼭 바로 근처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